자, 계속해서 302쪽 가산세, 그 다음에 303쪽 가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2개, 세법 용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와 가산금의 의미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가산세고 여기는 뭐야? 가산금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요거를 섞어놓고 여러분한테 비교해봐라 흔히. 그럼 여기는 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자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끝자. 그래서 가산세인지 가산금인지. 그러면서 시험에는 요거를 어떻게 하는가? 바꾸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그러면 가산세는 결론부터 내리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너 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거기에 대해서 부과는 행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바로 뭐라냐? 가산세랍니다. 가산세. 그 다음에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바로 뭐라냐? 가산금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산금은 여러분 매달 뭘 받죠? 각종 공과금, 고지서 받죠? 그럼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 그 고지된 금액은 납세분의 계산한가? 과세권자 계산한가? 과세권자가. 여러분이 그냥 고지서 생각하라니까. 그럼 전화요금 고지서는 안 나오죠? 그럼 전화요금 내가 계산한가? 사업자 계산한가? 사업자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고지서 보냈잖아. 금액을 내라고. 언제까지 내라고? 납부기한까지.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납부기한. 요거 잘 봐야 돼. 체킹해 두셔야 돼요. 이때까지 납부를 안 하면 부과되는 연체료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산금. 그래서 얘는 뭐야? 성격이 연체료야, 연체료.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내지 않았다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 성격을 띠고 있는 걸 가산금. 이거 매달 고지서 봐요, 여러분. 그럼 우리 고지서에 보면 납기내 금액이 있고 납기 후 금액으로 나눠있죠. 그 납기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의 차이,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연체료. 연체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연체료를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가산금으로 표현한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를 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뭐란다 여러분? 가산세. 요걸 중개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과태료라고 그런다. 중개법에서는. 그래서 중개법에서 말하는 과태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가산세. 여러분 중개법에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배웠어요? 지금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매매에 대한 실질 거래가격을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공인중개사한테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한테 뭐가 부과된다 그러면? 과태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죠. 그러면 그때 부과되는 게 뭐다? 과태료. 그걸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표현한다? 가산세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끝자를 잘 봐야 되는데, 가산세는 정의를 낼 때 반드시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가산금은 반드시 무슨 성격을 띠는 거예요, 여러분? 연체료. 이러한 성격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법에서는 의무는 엄청난 수많은 의무가 있어요.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도 있고, 국세 징수법이나 또는 지방세, 국세 기본법이죠. 죄송합니다.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도 있는데,
이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대표가 바로 뭐냐?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그럽니다. 가산세는 세법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개별 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은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를 잘 봐야 되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안 나온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가산세는 뭐다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다 보니까 모든 국세와 모든 지방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여기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신고 기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신고 납부 세목이 있었죠 여러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그러죠? 거기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고기한이 나온다죠. 뭐가 있었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얘들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양도하면은 스스로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하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 법에서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이걸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법정신고기한. 법에서 정해진 신고기한을 법정신고기한까지. 그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산세 보시면 책을 보시면 가산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302쪽 가산세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양가로 1번 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밑줄 뭐죠 여러분? 의무 앞에 세법 나왔죠. 그래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뭐를 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 등에 의해서 산출세계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데 거기 밑줄 다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게 중요해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끝잘 잘 봤죠.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하나야 별개야. 가산세와 가산금은 하나다 별개다. 별개단 얘기입니다. 별개. 가산세는 가산세, 가산금은 가산금 별개단 얘기야. 서로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할까? 부부는 남편과 부인이죠. 남편은 남편이고 부인은 부인이죠. 남편이 부인이 포함돼? 아니죠. 그놈은 그놈이고 나는 나지. 자,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서로 포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303쪽 보세요 여러분. 가산세 기본이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근데 거기 재밌는 말 있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른 자 밑줄 무슨 과세라 했어요 여러분? 차등 과세. 여기서 차등 과세라는 죄의 질을 물어보겠다니까. 죄의 질. 우리 나쁜 짓을 저지르면은 그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어떤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런 거냐? 얘는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 애냐? 그러면 계속 사고 치면 무슨 처벌 들어가죠? 가중 처벌 들어가죠. 똑같죠. 음주운전도 한 번 한 사람이 있고 세 번 한 사람이 있고 다 같아 달라.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를 더 좋아져요? 어떤 사람을 더 도와줘요?
피해자를 보호해줘요? 가해자를 보호해줘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나라야. 희한해. 또 술 먹고 그랬다면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어. 음주 문화에 아주 간대한 나라야. 그러니까 술 먹고 그렇게 음주 운전을 하고 그래도 큰 죄. 오히려 술 먹고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죄 형량을 감량했죠. 이게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이상한 민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이것도 아직 안 했겠지 뭐. 여러분 법률 행위 무능력자 제도 아직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배웠어? 야, 배운 것도 있네. 참 처음 들어보네. 배운 게 있다는 거를. 의사 무능력자 두 가지 한번 있었죠. 누구와 누구예요? 네, 의사 무능력자인지 행위 무능력자인지 뭐 정신없죠. 의사 무능력자가 있고 행위 무능력자가 있죠. 그래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에 그 법률 행위를 한 사람 중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권리를 보호하게 한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죠.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이때 의사 무능력자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의사 무능력자라서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야. 대표가 누구예요, 여러분? 유아자. 또 개, 만취자. 술 먹고 그랬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제정신에서 이 한 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 취지가 조금 우리나라 이 법률을 판결하신 분들이 일반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좀 다른 판결을 많이 하죠. 다른 판결을 많이 해요. 그들은 오로지 법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기본적인, 윤리적인,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떠나서 오로지 뭐에서만? 법률에서만 판결하죠. 행위 무능력자에 3명이 있죠. 네, 미성년자가 있고요. 요즘은 조금 용어가 바뀌었죠. 예전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데 요즘은 바뀌었어. 이게 명칭이.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술 먹고 그랬다. 그럼 무슨 무능력자 돼? 의사무능력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법률 행위는 뭘 주장할수요? 무효를 주장해? 취소를 주장해? 여기는 뭘 주장할 수가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여기는 뭘 주장할 수 있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야.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은행 다닐 때 공부할 때 민법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행위 무능력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의무 행치 그러니까 여타 안 까먹어. 또 출전은 이걸 바꾸고 장난치거든요. 의사 무능력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살짝 물어봤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뭐고 취소는 또 뭔데? 그 이제 그런 걸 민법에서 배우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정할 때 일률적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묻는다? 죄 질을 따져서. 자, 거기 보시면 일단은 크게 세법 규정을 보면 여러분 무지하게 복잡한데 딱 3가지로 단순하게 공부하면 부정한 방법이란 말이나 무슨 말? 부정한 방법. 그럼 여러분 우리가 떠나서 법을 떠나서 일단은 부정한 방법이란 말 나온 순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여러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대. 나쁜 놈. 죽어라! 이렇게 몇 프로 때려? 40% 때려버려. 나쁜 놈은 죽어야 돼. 죽을 사자 몇 프로? 40% 때려. 40%. 그래서 신고하지 아니한 색이나 과소신고인데 그게 무슨 행위로? 부정한 행위로.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도신고 몇 프로 때린다? 40%. 요 부정한 방법이 여기에 가장 부정행위가 잘 나오는 드라마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지. 국민 드라마. 아주 유익한 거죠. 어이 참 그런 거 안 보고 뭐해? 맨날 막장 드라마나 보고 있냐? 자, 그 다음에 단순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아니한 색이 돼서 몇 프로를?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해서 과소신고 몇 프로? 10% 때려요, 여러분.
이렇게 죄질에 따라서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사실은 얘가 기본이요. 얘가.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몇 프로다 여러분? 20%인데 얘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대. 그러면 더블로 친 거야. 더블. 몇 배? 2배.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야. 얘는 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얘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얘는 신고 자체를 안 한 거고 얘는 신고는 했어? 했는데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어떻게 한가? 적게 신고할.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40%, 10%가 어떻게 나온 거냐? 20% 기준에서 죄질이 무거운 부정한, 그럼 더블로 가서 몇 프로? 40%. 한다고는 했는데 뭐 한가? 적게 신고한 거. 이건 몇 프로? 2분의 1인 10%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역시 신고 기한에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우리 뭐라 표현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그래서 언제까지 다 여기는 언제 앞에 무슨 말 붙어서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했다 미납세. 납부는 했는데 적게 납부했다 부족세. 여기다가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가 납부 지연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요거는 법에서 정해진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때리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000분의 3. 그리고 여기는 월수야 일수야. 일수 계산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루당 얼마 붙는다는 얘기야? 10,000분의 3이 붙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산금은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뭐다 여러분? 연체료. 이때 이 가산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말하는 일반 가산금과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부과되는 무거울 중자를 쓴 중가산금.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무슨 자가 나면 무거울 중자가 붙으면 세부담이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무거울 중자, 중가산금. 중과세율. 그래서 항상 무거울 중자가 나오면은 이때는 세부담이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글자 그대로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무조건 제 날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무조건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 이걸 바로 뭐라냐? 체납에. 요 놈의 몇 프로 때리냐? 무조건 3%에 무조건. 그냥 3% 픽스돼 있는가. 여기서 체납액이라는 것은 납부가 연체된 세에. 납부가 연체된 세. 그래서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몇 프로 때린다? 무조건 3% 무조건 붙는가. 근데 시험에 나오면 얘가 중요해. 얘가. 얘를 물어보는 것보다 얘를 정답으로 요구하는데 중가산금은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됐을 텐데 체납액이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이고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이 되기만 하면 한 번 더 중가산금을 때립니다. 요게 조건이야. 요게 중가산금 부과 조건.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뭘 때린다? 중가산금을 때린다 그 얘기야. 이게 중요해 이게. 가산금은 무조건 몇 프로 때리는 거야 여러분? 3% 때렸는데 제 날짜 안 내면. 근데 중가산 무조건 때리는가? 아니, 조건이 충족했을 때만. 그래서 이거를 바로 다른 말로 조건부 중첩적 규정. 그래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했네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요 조건이 충족되면 뭐를 때려라? 중가산금을 어디에 더하라? 일반 가산금이 어떻게 하라? 얘기야? 더하라 그 얘기야. 더해라. 그래서 중가산금은 체납액에 대해서
1000분의 12. 요런 문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져. 1000분의 12. 그러면 100분위로 한 사람 이거 몇 프로가 되냐? 1.2%를 말하는 거야. 1.2%. 근데 1.2%하면 소수점이 나오니까 소수점을 가능하면 법률에서는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몇 분율로 기준한가? 1000분율로 한 거죠. 그래서 1000분이 얼마? 10이.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율로 한 사람 몇 프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1.2%다 그 얘기야. 1.2%를 법률로 표현할 때는 1000분의 12로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때는 뭘로 외우시다가 1.2% 외우지만 10에 나올 때는 뭘로 표현한다고? 1000분의 12로 표현한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 연체 월수를 계산합니다. 여기는. 자, 여기는 뭐야? 월수야, 월수. 아까 여기는 뭐였어요, 여러분? 일수. 출제원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시험이 뭐 대단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잘구리한 거 가지고도 장난을 쳐. 요 일수냐 월수냐 요걸 살짝 바꾸는 거야, 출제위원은. 그럼 요 바뀌었다라는 게 보이면 답이 그냥 딱 손들고 있는 거고, 바뀌었는데도 그 바뀐 게 안 보이면 나는 그놈이 그놈 같고 이놈이 이놈 같아. 아니 난 그 이해가 안 가. 우리 집 아저씨하고 남의 집 아저씨하고 구분해 못해. 잘 안 돼? 당연히 구분해야지. 여기는 뭐고 여러분? 일수. 여기는 월수. 다르잖아. 그럼 왜 이렇게 다르나요? 세법은 이 규정에 따라서 취지에 따라서 달리 과세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지연 일수 하루당 얼마 붙는다고? 10,000분의 3. 여기는 1개월 단위로 된다고. 1개월 단위로. 연체된 일수가 아니라 여기는 뭐다고? 월수. 1개월 단위로. 그래서 1개월당 몇 프로가 붙는가? 1.2%가 붙는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이때 연체 월수는 여러분 60개월 한도로만 합니다. 60개월까지만 부과합니다. 이것도 60개월 놓치면 안 돼. 여기서 60개월은 몇 년을 말하냐? 5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5년. 그러니까 이 월수 계산은 무제한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까지만 계산할 수 있다? 60개월까지. 그럼 6년치 안 내고 있다. 그럼 몇 개월까지만? 60개월까지만 때려버리는 거야. 왜냐면 소멸시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책의 가산세와 가산금이죠. 자, 책을 잠깐 보시면 303쪽 메인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부정행위. 이게 포인트다. 키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동그라미 1번 여기 무슨 말 나서? 부정행위. 그때는 몇 프로 때린다? 40%. 동그라미 40%. 근데 동그라미 2번 신고 기한 내 신고 하나 했다. 이걸 저는 뭐라 표현하냐? 단순 무신고. 이때는 몇 프로 여러분? 20%. 동그라미. 3번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 신고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몇 프로 여러분? 10%. 그래서 죄질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인데 여러분 부정한 방법의 대표가 바로 뭐냐?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대표가 바로 뭐냐? 여러분 이거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부정행위.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부정행위가 바로 뭐냐? 이중계약서 작성.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뭘 썼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썼다. 그럼 무슨 계약서를 말하는가? 이중계약서를 말해갖고 그 다운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했다면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너는 뭘 썼기 때문에? 이중계약서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너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법을 위반하면서 신고했다. 그래서 이때는 몇 프로 때려? 40%. 단순히 세법을 몰라서 이렇게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신고 자체 안 했다. 몇 프로 여러분? 20%.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적게 신고해서 적게. 100을 신고해야 되는데 80으로만 신고했다. 그러면 적게. 왜? 세법은 단순하니까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뭐 하면서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 때려? 10%. 그럼 여러분 과소신고도 있지만 과다신고도 있을 수 있죠. 적게 신고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잘 몰라서 뭐 한 거야 여러분? 많이 신고나 했다. 많이. 이게 뭐야? 과다신고죠.
그럼 내가 적게 신고를 하면은 10% 내는 것처럼 과다 신고했으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냐? 안 돌려줘.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무슨 심보를 했냐면 제가 놀부 심보를 해서 지가 받을 것만 받아. 절대 놓치면 안 돼. 과세권자는 뭐다? 놀부 심파. 받을 것만 받고 줄 거는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이게 과세관청의 기본적인 심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게 신고하면 너 왜 적게 했어? 10%대지만 너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이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부족세액에 대해서 하루당 얼마 붙는다? 10,000분의 3. 그게 바로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까지 안 왔을 때요? 신고 기한까지 하지 않았을 때요. 그러나 그 밑에 가산금 갑시다. 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를 언제까지 밑줄? 납부 기한까지. 여기 납부 10벌 동그라미. 그때 이게 부과되는 연체료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뭐란다 여러분? 가산금. 근데 그 밑에 2번 가산금 무조건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100분이 얼마 여러분? 3. 동그라미 100분의 3. 키워드를 잘 표시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중가산금. 자, 중가산금은 양가로 2번부터 보세요. 양가로 2번부터.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일 때, 자, 국세는 얼마? 밑줄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자, 뭐라 됐어요, 여러분? 미만일 때 제외한다고 그랬죠? 응? 그러면 거꾸로 얼마 이상일 때 적용한다는 얘기야? 3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이상일 때 뭐 하겠다는 얘기야?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억할 때는 적용하는 금액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이상일 때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저기 써져 있네요. 지방세 얼마 이상? 30만 원 이상일 때만 뭘 때리는 거고 중가산금을 때리는 거고 100만 원이나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조건이야. 2번 앞에다 적어. 부과 조건이죠. 2번이 중가산금 부과 조건. 이 조건이 충족돼야 돼. 이 조건이 충족되면 1번. 양가리 1번 봅시다. 자,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게 기산점이야. 이날부터. 납부 기한부터. 자, 밑줄.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그리고 저거. 요게 바로 뭐야? 저기는 연체 월수. 304쪽을 보고 계시라고. 어딜 봐? 304쪽. 중가산금 봐야 돼. 그래서 양가리 1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양가리 1번. 국세나 지방세를 지나지 않다. 그럼 언제로부터 기산해서?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날이 기산점이랬죠? 그럴 때마다 밑줄 다시 쳐져 있죠? 뭐?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매 1월이 지날 때마다를 네 글자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연체 월수. 그래서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 또는 지방세에서 밑줄 얼마? 1000분의 12. 1000분의 12. 그러니까 1개월당 1000분의 12니까 몇 프로 저기 적어놔? 1.2%를 부과한다. 그래서 1.2% 상당한 중가산금은 어디다 더하라? 일반 가산금에 어떻게 하라? 더해서 가산에 징수한다 그랬죠. 이때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자, 동그라미 몇 개월을? 6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여기서 60개월은 몇 년을 말한다, 여러분? 5년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뭐 지금 당장 못 외워도 괜찮아요. 앞으로 1년 내내 반복하면서 지금은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유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개별 세목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일단은 책에다가 중요하다라고 뭐만 해놓으면 돼. 일단은 표시만 들어오면 돼. 표시만. 일단 여러분 인문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냐 이것만 일단 먼저 중점 표시하고 의미만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05쪽에 보시면 이제 조세 총론이 나와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과세권자에서 기본적으로 뭐로 구분한다 해서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위에다 저세. 뭐와 뭐로 구분하죠? 목적세가 아닌 게 뭐랬죠? 보통세. 목적세는 뭐와 연결되는가? 보통세. 부가세는 뭐와 연결되는가, 여러분? 독립세. 그래서 부가세와 반대가 되는 게 뭐고? 독립세. 목적세와 반대가 되는 게 뭐, 여러분? 보통세. 그럼 여기서 목적세와 부가세가 일반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 그래서 예외적인 걸 먼저 기억하면 되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면 뭘로 보면 되는가? 일반적. 자, 거기. 목적세 적혀 있고 부가세 적혀 있죠, 여러분? 그럼 앞에 다시 가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목적세와 대응되는 게 뭐다고? 보통세다. 부가세와 대응되는 게 뭐다? 독립세다. 근데 이 목적세와 부가세가 예외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뭐를 기억하라? 예외. 예외가 아니면 다 뭐야? 보통 일반적인 거다 그랬죠? 부가세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고? 독립세. 목적세가 아니면 뭐가 되는가? 보통세. 그래서 여러분은 요 예외가 되는 것만 좀 한번 봐두란 얘기야. 그래서 예외적인 거에서 목적세에서 국세가 바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돼 있죠? 그래서 뭐라고 써요? 이거를 우리 앞글자 따서 교교농 그랬죠. 지방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역 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한다. 그 목적세가 아니면 뭐란 얘기야? 보통세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독립세와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독립된 세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뭐란다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국세 쪽에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밑줄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면서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또 지방세에 뭐가 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있죠. 이것도 바로 목적세면서 또 뭐에 해당한다? 부가세다. 그냥 그런 거 갖다 표시만 해놓으세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도 괜찮다라서 아직 하나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납세의 성립과 확정이 있죠. 찾으셨어요? 작년에 납세의 소멸이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나오면은 이제 납세의 성립과 확정이 제일 중요한데, 자, 성립이 별표 3개, 납세의 성립 별표 3개, 납세의 확정이 별표 2개. 일단 표시만 해놓으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역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지방소득세, 인지세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직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당장 안 들어도 좋다. 그 대신 뭐는 표시해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세목을 공부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뭐가 나서 여러분? 가산세와 가산금을 제가 비교 정리해놨어요. 방금 전에 봤던 거죠, 여러분? 이거 가산세, 가산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산세, 가산금은 별표 2개.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중요하다는 표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활동 크게 무슨 단계예요, 여러분? 취득, 보유, 처분. 몇 단계? 3단계. 3단계로 구분하죠, 여러분? 자, 그때 여러분, 일단은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래서 얘들은 뭐 할 때 발생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보유 활동에서 보면 재산세와 지역 자원시설세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앞에 국세 쪽에 뭐가 있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래서 재산세 할 때 재자, 지역 자본시 할 때 지자, 종합부동산세 종자, 요 세 놈 동그라미 쳐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 재지종, 이렇게 외워졌죠. 그래서 보유세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뭐? 재지종.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대표적으로 부과되는 국세가 바로 뭐가 되어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밑줄. 양도소득세. 일단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인지세를 보면 여러분, 인지세.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뭘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여러분,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소유권, 재산권을 표청하는 문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이때는 얘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 적어놔, 책에다가. 공인중개사가 되고 이거 모르면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는데 드디어 뭘 썼다? 매매계약서 썼다. 그러면 그 매매계약서는 뭐가? 인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입니다. 인지가. 그러나 부동산 뭘 썼다? 임대차 계약서 썼다. 전세 계약서 썼다. 임대차 뭐 전세 계약서 썼다. 얘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인지세 매매계약서니까 여기는 누구죠 여러분? 매도자와 누가 내는가? 매수자가 내야 되죠. 매도자와 매수자. 도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처분. 매수자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취득 단계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있어요 여러분? 국세 쪽에 인지세 있죠. 찾으셨나요? 취득활동 국세 쪽에 밑줄 인지세. 그 다음에 처분활동 단계에서 국세 쪽에 뭐 나와있어요 여러분? 인지세 나와있죠. 그래서 인지세는 부동산을 뭐 할 때 하고 처분할 때와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뭐 할 때는 보유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인지세의 특징이기도 해요. 아,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괜찮다고. 아직 뭐 한 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전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한 게 없죠. 그러니까 아직 개별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다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 공부할 때 총론이 어려워. 총론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뭐 개별적인 하나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 이걸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한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총론 오면은 이제 그때는 총론이 뭐가 돼버리냐? 이제 복습용이 돼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도 고민할 필요 없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또 제 잘못도 아니야. 왜 그런가 그러면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배우기 전에 있어서 좀 선행적으로 다뤄야 되거나 국세, 지방세 공통의 내용을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요. 우리 조금 10분 먼저 쉬었다가 지방세는 우리 이제 취득세부터 한번 갑시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